조이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심각해졌죠.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 또 진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속이거나 동선을 알려주지 않아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의 미세한 신체 신호나 제스처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방법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가르치셨죠. 또 거짓말이라고 친구들이 의심을 산 적도 있지요. 진실인데도 그런 의심을 받으면 기분이 상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했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자주 거짓말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사회가 끊임없이 교육했으니까 과연 우리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10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10명 중 6명은 적어도 한 번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의를 갖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심코 혹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또는 적당히 둘러댈 말이 없어서 기억이 희미해서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이유는 남녀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남들 눈에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또 이성 대상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반면에 여성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거나 그 사람의 기분을 북돋우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높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상대방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상대방 기분을 재빨리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달콤하게 속삭이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럴듯한 말을 꾸며대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은 종종 속아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신체의 신호들이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몸의 신호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초보자들은 자신의 신체 신호를 잘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나 능숙한 거짓말쟁이들은 자신의 신체 신호를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 말에 온통 신경을 쓰는 대신에 그 사람의 사소한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짓말을 좀 더 알아챌 수 있어요. 거짓말은 우선 눈에서 드러납니다. 눈을 다룬 제 영상에서 우리의 눈은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뇌와 가장 닮았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길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짓말쟁이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상대방을 빤히 쳐다봅니다. 또 자주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은 1분당 5 내지 18회 눈을 깜빡이고 여성은 평균 15회, 남성은 평균 20회를 깜빡입니다. 눈 깜빡임 횟수만 보면 분명 남성이 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심리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도 눈을 자주 깜빡이니까 눈 깜빡임만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손동작이 어색한 경우가 있으셨죠?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불안한 손동작은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손동작으로 자신의 불안을 떨쳐버리려는 움직임일 수 있어요. 또 정반대로 어떤 제스처도 억제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쟁이일 수 있는데요. 발각될까 봐 두려워 손놀림을 일부러 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손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진한 거짓말쟁이라고나 할까요? 거짓말은 상체보다는 하체에서 자주 드러나죠. 우리 대부분은 상체의 움직임은 비교적 잘 의식하고 있지만 하체의 움직임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보려면 하체를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뒷모습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얼굴이나 상체는 유심히 살펴보지만 하체에는 눈길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려는 사람들은 상대방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하체에서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죠. 다리를 꼬고 있거나 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있다는 것은 하체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요. 다리를 심하게 떨거나 발을 자꾸 움직이는 사람들 또한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었다는 증거니까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다리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싸울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때 일련의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중 다리는 도망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도망가야 할 때 주랭랑을 치기 위해 다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건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 미처 도망할 수 없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즉, 불안하면 무의식 중에 다리를 떨죠. 따라서 대화를 하면서 다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신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코나 입 또한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는 기관이에요. 보통 당황하거나 민망하면 얼굴이 붉어지죠. 얼굴에 분포된 말초 혈관이 확장해서 혈액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 얼굴에 종종 열이 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입을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입을 대놓고 가리기보다는 손을 얼굴로 가져가 턱을 괴거나 손가락으로 입 주변을 만지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입안이 마르기 때문에 입술을 만지거나 입술의 각질을 벗겨냅니다. 또 입 언저리를 은밀하게 만지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불안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행동들입니다. 입 대신 코를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코는 입을 대신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코를 긁거나 코를 비비는 행동을 하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성 스캔들에 관해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을 했을 때 평균 4분에 한 번씩 코를 만졌다네요. 클린턴 대통령은 여비서와의 성관계를 적극 부인했지만 자신의 코를 자주 만짐으로써 예리한 관찰자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회 청문회 때 한 대기업 총수가 유난히 입술에 입술 보호제를 반복해서 발랐는데요. 한때 그 보호제가 어떤 제품이었는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자신이 거짓말하는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보다 일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죠. 또 사람들이 관심을 끌거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떠벌려 침소봉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사소한 신체 신호를 유심히 살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거짓말과 관련된 몸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까지 제가 한 30여 개의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초기 영상을 보니까 눈을 많이 깜빡였어요. 그래서 이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나도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니야? 하고 되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영상을 만들 때 이 조명이 굉장히 눈이 부셨던 것 같아요. 또 심리적인 압박감도 컸던 것 같아요. 상대방 없이 혼자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서 그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지금은 조금은 극복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소한 신체 신호들을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